355페이지 거기 보시면 비과세라고 있어요. 우리 비과세의 뜻이 뭐죠? 뭐 안 낸다? 세금 안 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논밭 관련돼서 논밭의 임대소득. 그리고 예전에 시험 문제 냈었는데 요즘 추세는 잘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의 임대소득. 그래서 거기 보시면 1가구 1주택이 임대하면은요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 지분 있는데 전세 살고 있어. 월세 살고 있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내 집을 월세를 주고 있어.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예. 자기 집 있지만 월세 살고 월세 받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은 혜택을 좀 많이 주려고 해요. 국가에서.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한 가구당 집은 몇 개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거기 보신 것처럼 2주택 소유자나 3주택 이상이면은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그리고 고가주택 그러면 얼마라고요? 9억. 그리고 9억 원이 넘어가는 주택을 갖고 계시면 그거는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한 주택이 9억 넘어가면 비싼 거잖아요. 예, 아무리 뭐 작은 평수든 그런 걸 떠나서. 그래서 금액으로도 봐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56페이지 이거는 꼭 시험 아니더라도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알고 계셔야 되냐면 주택수의 계산. 요거는 뭘로 보냐면 저걸로 봐요. 주택수의 계산은 가구별로 봐요.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개인 단위라 그랬잖아요. 근데 집 계산할 때는 가구당으로 봅니다. 그래서 1가구 2주택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한 채 갖고 있고 배우자가 한 채 갖고 있어. 그러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가구수로 봐요. 집은. 왜냐면 일반적으로 한 가구가 집 하나에 산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이 가족이 4명이야. 4채 갖고 있어. 그러면은 세금 두드려 맞는 거고. 왜냐면 1가구 4주택이니까.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갖고 있는 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때는 세대 분리가 되잖아요. 가구수 분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구수로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즘 많이 하는 거. 거기 1번 보시면 이제 공동주택. 아니, 공동주택이 아니고, 저거 뭐지? 거기에는 동일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 소유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경우에는 지분이 더 큰 자. 근데 일반적으로 5대5로 많이 하죠. 똑같이. 예, 그래서 5대5로 할 경우에는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너가 가져라, 내가 가져라 이런 거 정하시면 돼요. 법에서는. 예. 그래서 우리가 공동 소유하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누구의 집으로 볼 거냐는 두 분이서 합의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가 부업 소득. 그래서 농가에서 부업하는 경우 있죠. 주로 겨울에. 그래서 이제 농가 부업의 축산. 그래서 소는 50마리, 돼지는 700마리, 다고리는 15,000마리. 여기까지는 비과세. 그 다음에 일외 소득으로서 연 3천만 원. 연 3천만 원이니까 한 달에 한 250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비과세. 그 다음에 전통주는 1200만 원. 근데 요즘에 이쪽 파트는 잘 안 내요. 그 다음에 357페이지 위에 보시면 조림기간이 몇 년 이상이요? 5년 이상. 조림기간이 뭐냐면 저거예요. 나무 심은 기간. 그래서 우리가 나무 갖다 팔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몇 년 이상이어야 돼요? 5년 이상, 일명 5살 이상인 나이의 인목을 벌채 또는 뭐 할 때요? 양도할 때. 근데 600만 원 이하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왜 이렇게 금액이 적냐면 나무 자르는 게 좋아요? 안 자르는 게 좋아요? 안 자르는 게 좋죠. 국가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산이 많긴 하지만 지금 계속 잘라내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문제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지금 산불도 수시로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제 나무가 줄어들면은 뭐 공기적으로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뭐 미세먼지라던가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안 자르는 게 좋은데 많이 자릅니다. 왜냐면 아파트들 새로 지으면 나무 잘라다가 거기에다 새로 심잖아요. 일명 조경이라고 해서.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걸 잘라다가 이쪽에다 심으니까 잘린 데들은 또 크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법에 정한 작물재배업. 그 다음에 어로 어업소득. 근데 요거보다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건 거기 밑에 보시면 3%라고 있어요. 밑에 박스에. 몇 프로라고 있어요?
3%. 그래서 요 3%가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여기에 많이 쓰여요. 프리랜서.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취업한 다음에 이런 회사들이 요즘 종종 있대요. 너는 세금으로 3%뛸 거야. 그러면 정규직 직원이 아니에요. 나는 거기에 뭘로 올라가는 거예요? 프리랜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뽑는지 아세요? 프리랜서는 자르기가 쉬워요. 왜냐면 말이 프리랜서지 개인 사업자예요. 네. 그럼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아니죠? 근로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 없으니까 그만두세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래도 법적으로 도움받기가 힘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 내가 근로자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입증이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법에서 입증이 아니래. 그러면은 내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자보다는 개인 사업자가 혜택 받는 게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근로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요크루트 아줌마들 있죠? 야쿠르트 아줌마 개인 사업자입니다. 예, 이거는 법원에서 붙었었어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팔도 손을 들어줬어요. 예, 야쿠르트 아줌마 말고 업체 손을 들어줬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야쿠르트 아줌마들 대부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구역은 나눠주지만 어느 구역 가서 뭐 파세요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로자로서 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났어요. 왜냐면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다음에 위에서 어떤 업무 해라.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요 지역 안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지역 배분이 돼버리는 거니까 약간 사업자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프리랜서가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프리랜서의 최대 단점은 자르기가 어때요? 수월합니다. 그래서 3%대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3%가 있고 3.3%가 있어요. 3%는 지방소득세 뭐요? 별도. 3.3은요? 지방소득세 포함. 그건 알고 계십시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차이는 이제 포함이냐 별도냐. 그래서 대화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3.3%가 무조건 맞대. 3%라는 건 들어본 적이 없대. 이렇게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앞뒤 꽉 막히신 분. 그런 분들하고 대화할 때는 이게 제일 편해요. 네, 그러고 그냥 그 자리를 뜨세요. 네, 아니면 그 이야기를 빨리 최대한 끝내셔야 돼요. 왜냐면 앞뒤 꽉 막히신 분들은 뭔 얘기를 해도 안 들어먹어요. 네. 그런 분이 직장 상사야. 그러면 거기 그만둘 때까지 좀 괴로울 거예요. 저도 겪어봤지만. 근데 또 너무 포용하시는 분들 별로예요. 무조건 자기 말이 틀리대. 또 그런 분들이 뭐는 잘하냐면 잘 빠져나가요 또. 그래서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3%도 외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적 영역이라 해서 프리랜서. 그래서 프리랜서가 주로 이제 몇 프로대요? 3%. 그 다음에 358페이지 잠깐 보시면 저희 시험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사업소득도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하냐면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방문 판매원 그러면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화장품 판매. 화장품 방문해서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명 방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다음에 음료품 배달원. 음료품 배달원이 좀 전에 이야기한 야쿠르트 아줌마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서 간편장부. 그러니까 고소득층, 저소득층. 그래서 간편장부이신 분들은 연말정산 하셔도 돼요. 왜 해도 되냐면 금액이 크다, 작다? 작다. 그리고 금액이 작으니까 낼 것도 많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연말정산 하시면 되고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5월 달에 신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세는 몇 월 달에 신고하는 거예요? 5월 달. 특히 요 분들 조심하시고. 저도 저거 해달라고 예전에 연락 온 적 있었는데 제가 간혹 가다가 내 이력서 올려놓거든요. 잡코리아에다. 그냥 올려놔요. 어떤 연락이 오나. 그래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학습지. 학원 강사다 보니까 학습지 전화 많이 와요. 그 다음에 보험. 한 번은 보험하는 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내 이력서에 우리 학교 다 적혀 있잖아요. 딱 전화하더니 자기가 학교 선배래. 자기하고 잘해보재. 뭘 잘해봐요. 어차피 나 안 할 건데. 아니면 잘해보려면 나한테 월급을 많이 주던가. 예전에도 있었어요. 저 아는 사람이 보험에 썼는데
저보고 일 같이 하자고. 전 딱 한마디만 했죠. 500 주면 하겠다고. 그랬더니 얘기 더 이상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500 안 줄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사회생활은 다 돈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맘에 들고 그러면 돈을 더 주시든가 아니면 내가 만족할 만큼 주던가 그러면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그냥 자기가 봤을 때에 아닌 분들도 있지만 부려먹기 좋거나 아니면 얘를 싸게 부려먹으려고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왜냐면 진짜 이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면 당연히 더 줘야 돼요. 맞죠? 내가 받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테스트 겸 진짜 주면은 하긴 할 건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들 있잖아요. 그거 불러요. 그래서 안 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뭐. 불러서 진짜 주겠다 그러면 하는 거고. 그래서 예전에 다단계 끌러 갔을 때에도 세금 떼고 400만 주세요. 그러면 할게요. 그랬더니 안녕히 가시라고. 갔죠, 그래서. 그래서 좀 사람들이 그런 거 있어요. 만만하게 생각하고 부탁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도 나에 대해서 잘 알지만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저도 이제 뱀이 돼가고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것 때문에 했겠구나. 그러면 이제 거절할 때 좀 세게 거절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도 아니까 너무 약하게 거절하면요 다음에 또 얘기 또 해요. 얘는 좀 더 찌르면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니까 제일 세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안 들어줄 수 있는 금액을 부르는 거예요.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데 꼭 필요하면 들어줄 수 있는 금액. 500 작아요, 커요? 커요. 거기다 저는 꼭 얘기할 때 전제 조건을 하나 붙여요. 세금 띄고 500. 세금 띄고 500이면 700 정도는 줘야 돼요. 세금이 한 200 가까이 나오니까. 그거 아무나 못 줘요. 실질적으로 대기업 다녀야 그만큼 받은 건데. 그 다음에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거 358페이지 근로소득. 그래서 근로소득은 거기 밑에 보시면 뭐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이런 것들도 이제 근로소득이고 그 다음에 주주총회에서 상여받는 거 있어요. 거기 있죠? 2번에 그 2번에 주주총회에서 상여금 받는 걸 뭐라 그러냐면은요 이거를 성과급이라 그래요. 성과급. 시험엔 안 나와요. 우리 대부분 분들이 대기업 가려고 노력들 하죠.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대기업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월급이 높은 것도 있고 복지도 있지만 이것도 있어요. 성과급 잘 나오는 부서는 1년 연봉만큼 나와요. 그래서 대기업 다니면 뭐 억 단위로 돈 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월급 플러스 성과급도 꽤 크거든요. 그래서 성과급 조금 주면 요즘에는 MZ 세대들이 따진대잖아요. 네. 왜 저 회사보다 조금 줘요? 요즘 세대는 그렇대요. 과거하고 다른 게 과거 세대들은 요만큼 나오면 아 우리가 이만큼밖에 일을 못했나 보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데 요즘에는 만약에 내가 A라는 대기업을 다녀 근데 B라는 대기업이 우리 회사보다 이익은 덜 났는데 성과급 더 준대 그러면 따진대잖아요. 왜 저 회사보다 덜 주냐고.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 얘기하면 잘릴 수 있어요. 대기업이라는 것이 그냥 제가 봤을 때 그 이야기는 약간 50%는 팩트고 50%는 거짓말일 수 있는데 안 준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 대놓고 얘기하면 대기업에서 잘릴 수 있어요. 대기업에서 자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직접 안 잘라요. 네 발로 나가게 만들죠. 그래서 제 동생이 예전에 그 아주레미콘 다녔었는데 거기 연구소에서 일하시던 분을 잘랐어요. 근데 어떻게 잘랐냐면 천안 쪽으로 서울 사는 분인데 천안 쪽에 있는 그 업체에 저걸로 보내버렸대요. 창고지기로. 연구실에서 연구하던 사람을. 이 사람을 자르긴 해야 되는데 그냥 자르면 법으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출퇴근 가능한 부분으로 내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만둬요. 또 하나는 일단 가요. 근데 이분은 후자셨던 거야. 갔어요. 3개월 후에 그만뒀대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구했었던 사람을 솔직히 창고직이면은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그 회사 다니는 사람이면. 예. 근데 거기에다 출퇴근 시간도 4시간, 5시간씩 걸려. 초반에 버텼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월급이 적진 않으니까. 3개월인가 4개월에 그만뒀대요. 제일 많이 자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상한 부서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왕따 시켜버리거나. 근데 요즘에는 이거 하면 걸립니다. 벽보기 하기 시키면 걸려요.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이 사람을 잘라야 돼 그러면 책상하고 의자를 벽에다 둬요. 일 하나도 안 줘요. 벽만 보고 있으라고. 아니면 책 줘요. 독후감 쓰라고. 오늘 한 권 읽으시고 독후감 써서 내고 가시라고. 네, 그렇게 해서 옛날에 많이 잘랐어요. 근데 이게 좀 사회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아마 지방 말고 또 뭐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 얘기는 10년 전 얘기고. 그런 식으로도 많이 그만두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주도면 갈만할 것 같은데. 제주도로 이사 가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전 제주도는 안 가요. 제 군 생활을 제주도에서 해서. 그리고 와이프 계속 꼬시고 있어요. 오빠 제주도 어때? 그러면 한 번 정도 가긴 갈 건데 2번은 안 갈 거라고. 왜냐면 우리 군대 그러면 남자들은 좀 안 좋은 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볼 거 없어요. 그리고 저거 좀 봐두세요. 동그라미 4배 보시면 4번에 보시면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요것도 근로소득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저도 퇴직소득세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퇴직금으로 받는 거 있잖아요. 퇴직금 말고 외쪽으로 더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퇴직소득세로 들어가면 퇴직소득세를 내면 되는데 이게 퇴직소득세에 포함이 안 되는 소득들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소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로소득으로. 왜냐면 이 사람이 그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퇴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무슨 소득으로 넘겨버려요? 근로소득으로. 그 다음에 359페이지는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게 359페이지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주택자금 대출로 인한 이익. 요건 세금 내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좋은 회사 다니시면 회사에서 대출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것도 저리로 뭐 무이자라던가 뭐 1%라던가 이렇게 해서 대출해주는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저것 때문에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 수도 있냐면 이런 혜택을 받는 회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네. 그리고 이거를 국가에서 세금을 안 내도 되라고 하면은 또 장난치는 놈들이 생겨요. 어떻게 장난치냐면 친인척들을 회사로 불러들여 얘한테 저리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악용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악용하려면 뭐 뭐든지 다 악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니니까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거 요것도 잘 나와요 시험에. 대표적인 게 1번 잘 나와요. 경조금. 근데 이게 참 골치 아픕니다. 얼마라고는 안 써 있고요. 사회 통념상. 근데 이 사회 통념상이 직급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세금 안 걷겠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변호사가 보는 경조금하고 일반인이 보는 경조금하고 다르잖아요. 왜냐면 변호사야.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100단위, 1000단위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연예인들도 보면은 뭐 누구는 누구한테 뭐 얼마를 했네.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을 거예요. 왜냐면 이걸 금액으로 해버리기가 되게 애매해요. 근데 일단 시험에서는 30만 원으로 보기는 해요. 왜냐면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거래처에서 직원이 결혼한대. 일반적으로 얼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30만 원도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회 통념상으로 보는 이유가 이거 외적으로 많이 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예전에 그 친척 형 중에 하나가 저보다 이제 장가를 늦게 가셨는데 제가 이런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맨날 돈 받아요. 이놈의 결혼식만 하면 돈 받고
일단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있을 때마다 돈 받으러 가는데 일단 돈 받으러 갔는데 친척 형이 나한테 오더니 자기 교수님이 100만 원 보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사회통념상 100만 원이면 큰 거죠. 그리고 원래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근데 또 교수라는 직급으로 봤을 때는 100만 원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안 걷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법에서는 사회통념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건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만약에 이거 세금 거두려면 골치 아파집니다. 이거 세금 거두려면요. 돈 받는 사람이 현금 영수증을 계속 끊어줘야 돼요. 5만 원 내셨네요. 현금 영수증 얼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아니면 카드 리더기 들고 가갖고 카드로 긁으세요. 5만 원이요. 이래야 돼요. 그렇죠. 증빙이 있어야 세금을 거두니까. 근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름하고 얼마만 적잖아요. 근데 똑같은 이름이 한두 명이냐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안 걷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 근로소득 여기가 중요해요. 저희한테는 360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 비과세 근로소득에서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자가운전 보조금 잘 봐두세요.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자가운전 보조금은 자차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페이크로 뭐가 잘 나오냐면 뭐 2000cc래 상관없어요. 이건 회사가 살 때 몇 cc냐가 중요한 거지 내 차잖아요. 그러니까 내 차를 가지고 회사 업무에만 쓰면 돼요. 뭐 1000cc 경차든 외제차를 끌고 다니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거 왜 내냐면은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시험 끝날 때까지는 1000cc 넘으면 나쁜 차야. 예. 네. 근데 요 부분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자차를 회사 업무에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도 잘 나와 있어요. 자신의 명의라고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직접 운전해서 하면 되고, 실제 소요된 여비를 받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인천에서 대구까지 갔다 왔어. 근데 갔다 오는 동안에 기름값이 10만 원 나왔어. 10만 원을 받으면 안 돼요. 네. 근데 솔직히 시외는 괜찮아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실제 소요된 여비는 시내예요, 시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지금 주안역에서 연수역까지 갔다 왔어. 갔다 오는데 기름값 3만 원 나왔어. 그래서 3만 원 받으면 안 돼요. 시외는 괜찮아요. 네. 왜냐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시내 관련된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격리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차가 필요해요. 은행 가야 돼. 우체국 가야 돼. 근데 대부분 우체국하고 은행이 우리 옆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좀 멀리 나가야 돼. 그렇다 그래서 원래 제일 좋은 건 내 차를 운전해 줄 수 있는 운전수가 있으면 가장 좋지만, 예, 운전수도 월급 줘야 되니까 내가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자차를 회사 업무에 쓰면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에 요거 좀 봐두세요. 월 얼마요? 20만 원 한도. 그래서 거기 밑에 잘 되어 있어요. 시외 출장비는 괜찮아요. 무슨 출장비는 괜찮다고요? 시외. 시내만이에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그 다음에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데 저희 시험에는 안 나와요. 요거는 뭐냐면 내가 쓴 만큼 받는 거예요. 실비 변상적의 뜻이 뭐냐면 내가 쓴 만큼 돌려받는 거.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야근을 하는데 일찍을 하는데 뭐 따로 나가서 잠을 자야 돼. 그래서 숙박비가 5만 원 나왔어. 5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저희 시험하고는 관련성은 없어요. 요건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건 361페이지 4번, 5번인데 3번 먼저 볼게요. 업무 관련 본인의 교육비 부담금. 그래서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취업하시기 전이지만 취업한 이후에
또 교육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거기 관련돼서도 예, 비과세예요. 세금 안 내셔도 돼요. 왜냐면 이런 경우 있거든요. 회사에서 지원해줘.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과거에 이러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주한 사시는데 회사가 강남이에요. 그 이제 전산회계 1급 배우러 야간에 오시는 분이셨는데 여기에서 강남 가려면 쉽지 않습니다. 자차면 그나마 나은데 자차 없이 가려면 최소 1시간 이상은 걸려요. 예. 저는 하필이면 지금은 버스라도 있잖아요. 빨간 버스 가죠. 전도 강남으로 출퇴근했었었는데 저는 그 빨간 버스 생기기 전이었어요. 그 출퇴근하면 2시간 이상 걸려요. 예.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좀 짧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에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를 회사에서 지원해 줬어요. 그리고 일찍 가라고 하고. 근데 이제 그분도 머리가 좋으셨던 게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는 100% 교육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활용을 하셨냐면 만약에 교육비가 50만 원이야. 국가에서 50만 원 받았죠. 근데 이거를 본인이 결제한 것처럼 해서 50만 원짜리 영수증을 만들어 갖고 회사에다 냈죠. 얼마 받았어요? 50만 원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비부담금이 있어요. 그 당시엔 자비부담금이 없었던 시절이었고. 그러니까 항상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세무반은 수업 안 하냐고 회계는 붙으셨거든요. 근데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야간반에서 세무반을 해본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개강이 잘 안 돼요. 왜냐면 회계에서 지쳐서 도망가요. 네.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이게 야간반은 대부분 60시간이에요. 전산회계 1급도 60시간 만에 끝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헛소리 1도 안 하고 수업만 해요. 진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왜냐면 그렇게 해야 기출문제 한 4개인가 5개 풀면 수업 끝나거든요. 근데 세무반은 60시간 만에 하려면 진짜 쉽지도 않거니와 개강도 안 돼서 전 해본 적이 없어요. 야간반에서. 그 다음에 거기 3번 보시면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넘기는 기간 동안 회사를 다녀야 된다. 안 다니면은 돈 다시 내놔라. 이런 규정의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왜 생겼냐면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데 과거에 어떤 그 패션 관련된 회사에서 직원 하나를 디자이너로 프랑스로 보냈어요. 그 2년 동안 다 지원을 해줬어요. 한 2억 정도 들었대요. 근데 얘가 우리나라로 이제 복귀하잖아요.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나서 다른 회사로 출근을 해버렸네.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어요. 왜냐면 이 회사에서는 A라는 회사에서는 이 직원을 유명한 디자이너로 만들려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했잖아요. 근데 저쪽 회사에서는 얘를 데리고 가면서 스카우트 해간 거죠. 돈 더 줄게. 우리로 올래? 그리고 이제 이 회사에서 2억 정도 들어갔었다라고 해요. 2억만 주고 끝났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회사는 이 한 명 때문에 계속 바라보고만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옴으로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틀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요 문구가 생긴 거예요. 그나마. 근데 그 당시에는 계약서에도 없었대요. 어떻게 하겠다가. 그래서 요런 게 생기는 이유는 다 과거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생긴 거예요. 근데 2억 주고 뺏어오는 게 그 회사 입장에서도 플러스잖아요. 왜냐면 2년 동안 더 기다려야 돼. 근데 그럴 필요 없이 2억 주고 데리고 오면은 돈으로 해결을 본 거죠. 근데 꼭 이런 건 안 생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안 좋아해요. 진짜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 꼭 물어봐요. 야간 수업 들으시는 그 직장인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이거 국가에서 혜택 주는데 국가에서 회사한테 연락 오나요? 연락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국가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거 연락했다가 그 사람 문제 생겨요. 왜냐면 회사에서는 갑자기 공부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얘 공부해서 이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회사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 안 가요. 노동부에서. 또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면 저희 노동부에서 혜택 주는데 회사로 연락 가나요? 안 가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아닌 회사들도 있는데 많은 회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얘 공부해갖고 우리 회사 그만두고 다른 데 가려나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그 다음에 거기 4번 요거 잘 나와요. 식사 또는 식대 월 얼마요? 10만원. 근데 이거는 중식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심만. 이거 제가 중식으로 적어드렸더니 또 중국집으로만 생각하셔서
간혹가다 있어요. 예, 용어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 그래서 예전에 한 분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반은 아니고 옆에 반이었는데 시험 문제 임야라고 나왔거든요. 임야가 토지잖아요. 그 임야 설명 안 했다고 화내시는 분 있었어요. 임야랑 토지랑 같은 말입니다. 또 중식이 점심이에요. 그래서 야근할 때에는 밥을 주든 뭐라든 상관없어요. 예, 아침을 줘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뭐만 보는 거예요? 점심만 보는 거예요. 근데 요러면 안 돼요.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 요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밥 주면 안 되고 돈만 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회사 가면은 그 점심 관련돼서 총 3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무조건 나가서 사 먹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나가서 사 먹어요. 예. 근데 이런 데 있잖아요. 밥값은 따로 안 주고 밥 줘. 이런 데도 있고 밥값도 주고 밥도 줘. 이런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은 밥값 받은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돼요. 예. 음식물을 제공받으면은 그 제공받은 것만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써 있잖아요. 사내 급식, 인근 식당, 식사 쿠폰 등으로 제공받는 경우 전액 뭐라고 쓰여 있죠? 비과세. 여기에서 말하는 건 그 식당에서 제공하는 게 비과세란 얘기예요. 네, 식당에서 제공하는 거. 근데 거기 2번 보시면은 돈 받았을 때, 돈 받은 건 비과세예요. 근데 둘 다 해당이 될 때에는요, 식사는 비과세고 돈 받은 건 뭐예요? 과세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제 조건은 돈만 받으란 얘기예요. 근데 돈도 받고 밥도 주네. 그러면 밥 먹은 거에 대해서는 비과세인데 돈 받은 거에 대해서는 뭐예요? 과세. 그리고 10만 원 넘게 줘. 그러면 오바된 거에 대해서는 세금 내셔야 돼요. 근데 이거 빨리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저는 1인이에요. 왜냐면 밥값 너무 비싸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20일 먹잖아요. 그러면 7,000원짜리만 먹어도 14만 원이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요거 15만 원으로 올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바꾸셔야 될 분들이 지금 이쪽에 관심이 없어요. 네. 지들 어느 자리로 들어가냐 이거에 관심이 있지, 예, 서민 경제가 어떠냐 이런 얘기 정도는 하지만 요거엔 현재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빨라야 1, 2년, 늦으면 한 5년 내지 10년 걸리지 않을까. 요게 얼마로 바뀌는 게요? 15만 원으로 바뀌는 게. 근데 어쨌든 현재는 1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월 10만 원 이하의 출산 및 보육비. 거기 밑에다 밑줄 치세요. 6세 이하 자녀. 여기에서는 6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6세 그러면 여기에서 그 세법에서 말하는 6세는 만 6세예요. 미취학 아동이 6세입니다. 7세부터는 뭐예요? 취학 아동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이는 만 나이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조만간 없어질 겁니다. 만 나이. 국제적으로 맞춘대잖아요. 근데 이거 맞추려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왜냐면 시스템적으로 바꿔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지라. 근데 바뀌긴 바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용어 하나 있잖아요. 국제적. 국제 정세.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우리나라 나이는 없애고 이제 외국 나이로 맞출 것 같아요. 분위기는 이미 어느 정도 형성은 됐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뭔가 하나 시스템 바꾸는데 돈이 수백억에서 수천억 들어요. 그래서 간단한 예로 우리 그 동사무소 있었죠. 동사무소가 지금은 사회복지센터인가 뭘로 바뀌었잖아요. 그거 바꾸는데 간판값만 300억 든대요. 근데 그게 언제 바뀌었냐면 저기 박 전 대통령 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 나오면 댓글에 사람들이 뭐라고 쓰냐면 저기 그 최씨성을 가지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간판집 사장님이냐고. 왜냐면 이거 안 바꿔도 솔직히 큰 의미 없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거기가 뭘로 바뀌어든 어차피 바쁜 사람은 바쁘고 놀고 있는 사람은 놀고 있잖아요. 또 저도 그거 바뀐 다음에 가봤어요. 저거 뛸 일이 생겨갖고 뭐지? 가족관계 증명서 뛸 일이 생겨서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혹시나가 역시나요. 노는 놈들은 놀고 있고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있어. 원래 거기 가면 그렇잖아요. 예. 뭐 행복복지센터인가로 바뀌었는데 행복해요. 거기 갔다 오면 난 승질 나던데. 일도 바쁜 게 없는 사람들 같아. 아 근데 그게 있대요. 저희 처남이 이제 인천시청에 있었는데 안 올라오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동사무소라고 예전에 표현했잖아요. 밑에 있으면 밑에 있을수록 일을 할 게 적대요. 그래갖고 좀 능력 된다 그래서 시청으로 끌어올리려 그러면 자기 죽어도 안 간다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이 많아진대요. 뭐 월급도 그만큼 뭐 인정받고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대부분 분들이 어느 정도 연수 생기면 인정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편하게 돈 받는 걸 원하지. 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밑에서도 바쁘신 분들은 바빠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부서에서 좀 덜 바쁜 부서가 있는 거지. 다 편하면 국가 안 돌아가요. 근데 그 일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래 덜 편할 좀 일이 적을 수 있어. 그러면 그걸 꼭 티내고 있잖아요. 예, 사람들 들어올 때는 핸드폰 보다가 핸드폰 안 보는 척을 하시든가. 예. 아니면은 옆 사람하고 이렇게 잡담하다가 사람들이 들어가면 잡담을 좀 덜 하던가. 그럼 되는데 보든 말든 너넨 떠들어라 나는 내 할 거 할란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공무원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노는 놈들, 나쁜 놈들, 돈 받아 처먹는 놈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실제 돈 받는 게 뉴스에 나오니까. 아, 근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열심히 일해요. 저희 처남도 보면 일요일도 출근해요. 공무원이라 해서 다 편한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 그 안에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다 배려나서 그러지. 진짜 바쁜 사람들 많아요. 제 주변에도 공무원 얘기하면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공무원 욕해요. 왜냐면 그 안에서도 장난 아니니까.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그러면 국가가 안 돌아간다니까요. 꼭 그 안에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크게 만들어놔서 그렇지. 그 다음에 배상금 또는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저희 시험에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이거 뭐냐면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들 있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비과세예요. 대표적으로 실업급여. 네, 실업급여는 비과세예요. 그래서 실업급여 받으실 때 세금 걷고 받아요? 그 금액 다 받아요? 금액 다 받죠.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지원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걷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 항행 거기 보시면 2번에 보시면 그 원양어선이나 외항선박 이런 거 어렵잖아요. 배 타는 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월 30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해줍니다. 힘든 일 하시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외국 나가서 일하시는 거는 얼마 정도 빼줘요? 100만 원 정도. 근데 저희 시험에선 아직까지 외국 나가서 일한 거 나온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362페이지 보시면 요것도 별표 하나 치세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이게 뭐냐면은요. 이건 생산직만 돼요. 사무직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생산직 근로자분들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 있다 없다? 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일부 빼주는데 요건 안 외우셔도 돼요. 프로그램에 있어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게 뭐냐면 기본급이에요. 기본급 210만원 이하이고 그 다음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얼마요? 3천만원 이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생산직에서 적게 버시는 분들 있죠. 요분들 혜택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 240만원. 근데 왜 안 외우셔도 되냐면 이 내용 프로그램 안에 있어요. 있는 건 있는 거 활용하세요. 왜냐면 이거 아니어도 외울 거 천지잖아요. 하나라도 더 외우는 게 딴 거 하나라도 더 기억나니까 요거는 요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그 월급이 적으신 분들은 우리가 연장근로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연장근로 하면 1.5배 받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 대부분 생산직 분들은 연장근로 해요, 안 해요? 하죠.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거기 9번에 보시면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인데요. 거기 밑에 기억에 보시면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과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중 연 얼마요? 70만원 이하.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그 뭐냐 생산 관련된 회사야. 그럼 직원 관련해서 보험 다 들어놔요. 왜냐면 일하다 뭐 할 수 있으니까 다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보험 다 들어있어요. 지금 현재 학원에서 여러분들 이름으로 보험 들어놔요. 수업 끝날 때까지. 수업 시작하는 날부터 끝날 때까지 보험 들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안 들면 허가가 안 나요. 예. 그래서 혹시 뭐 이 안에서 뭐 마우스 하다 마우스에 껴서 피가 난다거나 예. 저희는 크게 다칠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왜 생겼냐면 저기 그 뭐냐 기계 만지는 직업전문학교들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 대부분 초보다 보니까 큰 일이 생긴대요. 근데 여기에서는 솔직히 뭐 마우스에 낄 일도 없고 누가 키보드로 때리지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크게 다칠 일이 없는데 실제 기계 만지는 데에서는 비일비재한가 봐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이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보험 그 판매하는 직원분들 보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보험회사에서 플러스인 거예요? 마이너스인 거예요? 마이너스인 거죠. 왜냐면 이거 금액이 그렇게 많이 안 받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싸요. 왜냐면 다친 적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연 얼마까지요? 70만 원. 그 다음에 사택 제공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어떤 회사들이 있냐면 우리 회사에 취업하면은 집 주겠다.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특히 이제 지방이거나 아니면은 수도권이어도 가기가 좀 먼 데 있는 곳들 이런 데에서는 사택 제공해요, 안 해요? 하죠. 네. 근데 요거를 이제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 안 내도 돼요. 왜냐면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사택 제공을 안 하면 직원 뽑기가 어때요?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지방 가서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제일 문제 되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주거 문제예요. 근데 주거 문제 해결해 주겠대. 그리고 월급도 괜찮게 주겠대. 그러면 내려갈 확률이 어떻죠? 높기는 하죠. 그래서 최근에 그 어떤 기자가 글 쓴 게 있는데 그 말이 맞아요. 지방 가서 일하겠냐? 안 하겠다. 얼마 정도 주면 일하겠냐? 얼마 정도 주면 일하겠다. 근데 그 얼마 정도가 수도권보다는 금액이 뭐 한 거예요? 좀 셌어요. 한 400인가? 주면 지방 가서도 일을 하겠다. 라고 이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사택 제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겠다? 세금을 안 띄겠다. 근데 사장님이 사택 제공 받는 건 세금 띱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직원이에요. 직원. 근데 왜 그러냐면 사장님은 본인이 대부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은 무조건 그 사업체가 있는 곳 주변에 살아야 회사 운영이 되죠. 근데 직원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충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이 사택 제공 받는 거는 괜찮은데 사장님이 받는 건 세금 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써 있잖아요. 비출자 임원이라고. 출자 임원이 사장님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주택자금 대출로 인한 이익. 예, 요거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던 건데 우리가 집 살려면은 돈 빌려야 되잖아요. 예. 근데 중소기업의 종업원은 괜찮아요. 무슨 지역은 괜찮다고요?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혜택 받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 이런 걸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력이 거의 0에 가까워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주택자금 대출로 인한 이익은 대부분 다 뭐예요? 세금을 내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하나의 국가에서 혜택으로 보는 거예요. 이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왜냐면 많은 회사에서 돈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라. 그 다음에 뭐 우린 공무원 아니니까 요건 상관없고 여기까지 보고요. 내일 나머지 볼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끝나는 대로 내일 실기를 조금은 할 겁니다. 조금은 할 건데 저건 안 할 거예요.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결산은 안 할 거예요. 지금은 안 하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는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실기하면은 저거 위주로 할 거예요. 그 부가가치세하고 연말정산. 그래서 다음 주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교재에 있는 게 한 하루 내지 이틀 정도면 끝나거든요. 그럼 그거 끝나면은 이제 이론 문제 풀이도 하고 분계 문제 풀이도 하고 그 추가되는 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문제 풀이할 때 되도록이시면 결석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